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수학 5단원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번씩 살펴보면, 자, 첫 시간에는 분수의 덧셈인데 받아 올림이 없는 진분수의 덧셈을 배웠죠.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받아 올림이 있는 진분수의 덧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받아 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오늘은 분수의 뺄셈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받아내림이죠. 선생님 잘못 썼네. 고칠게요. 자,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내림이 뭐냐? 라고 선생님한테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겠어요. 자, 우리가 받아 올림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받아 올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분수를 더했을 때, 자, 단위 분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한 경우 4분의 8이 되죠. 자, 받아 올림이라고 하면, 자, 우리 이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자연수의 덧셈에서 받아 올림이라는 거는 17 더하기 46 했을 때 7 더하기 6은 13이니까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3만 써놓고, 자, 자릿수가 변하는 거죠. 자, 자릿수가 변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63이 되는데, 자, 자릿수가 변하는 것을 자연수의 덧셈에서는 받아 올림이라고 했다고 하면, 자, 분수의 덧셈에서 받아 올림이라는 것은, 자, 가분수를, 자, 대분수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받아내림은 뭐냐? 자, 우리가 뺄셈을 할 때, 예를 들어서 46 빼기 17이라고 할 때, 자, 6에서 7을 뺄 수 없죠.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자, 6에서 7을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10을 빌려오는 겁니다. 자, 10을 빌려오면 얘는 30이 되겠죠. 자, 40을 30과 10으로 쪼갠 다음에, 자, 그럼 결국 뭐가 어떻게 되냐면 16에서 7은 뺄 수가 있죠. 그래서 9가 되고, 자, 10을 빌려줬기 때문에 여기는 30만 남았고, 30 빼기 10을 해서 29.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뭐냐, 자리값, 저 높은 자리값에서 낮은 자리값에게 숫자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받아내림은,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1과 4분의 1 빼기, 자, 4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4분의 1에서 4분의 3을 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얘를 4분의 1과 4분의 3을 계산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자,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은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3이 되고, 자, 이건 가로가 묶여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4분의 4 더하기 4분의 1 빼기 4분의 3. 자, 이렇게 돼서
4분의 5 빼기 4분의 3은 4분의 2다. 그래서 약분까지 이렇게 하면 2분의 1이라는 자,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 과정. 자, 여기서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서 자, 분수의 뺄셈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자, 받아내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자, 3과 4분의 3은 어떤 분수로 자,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는 자, 얘를 단순하게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꾼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4분의 15가 되겠죠. 그죠? 4분의 15가 되는데 얘는 2와 4분의 7이 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나중에 설명할 건데 자, 이게 왜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는 또 1과 4분의 11로도 자, 바뀔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 보면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1이라는 아주 큰 숫자이기 때문에 자, 뺄셈을 하기가 자, 뺄셈이 가능할 확률이 높겠죠. 자, 가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왜냐면 일단 뺄셈이라는 것의 기본 뜻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자, 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받아내림이라고 하면 자, 대분수를 가분수로 자, 바꿔주는 것이라고 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자연수 부분을 조금씩 줄여서 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 나타낼 수 있는 것도 받아내림이다 라는 것을 이해를 일단 먼저 해주시고 자, 분수의 뺄셈을 하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받아내림을 오늘 배우지 않지만 자리값을 자연수 부분을 분수 부분으로 자, 바꿔주는 거다. 자, 반대로 받아올림은 분수 부분을 자연수 부분으로 바꿔주는 거다. 자, 이렇게 자, 생각하고 자, 다음 페이지로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받아내림이 없는 진분수의 자, 뺄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덧셈 뺄셈이 가능해지려면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한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분수의 뺄셈이 자, 가능하려면 덧셈이랑 똑같습니다.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단위 분수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2분의 5 빼기 12분의 1을 하면 12분의 1이 자, 5개 12분의 1이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분의 1 하나를 제거하면 12분의 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까지 하면 4, 1은 4, 4, 3, 12 그래서 자, 3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단위 분수가 같으면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2분의 1 빼기 3분의 1처럼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왜냐하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기준이 다르다.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기준을 같게 하는 방법을 배웠죠. 그래서 자,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들어야 되고 자, 단위 분수라고 하면 다시 설명을 하면 분자가 1인 분수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기준을 똑같이 몇 조각으로 나누는가. 자, 그래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야 바꿔지네. 예를 들어서 뭐야 안 하겠습니다. 기준을 4칸으로 나눈 경우에 자, 기준을 4칸으로 나눈 경우에 단위 분수는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드는 과정 자, 많이 배웠죠. 통분. 자, 통분의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다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공배수를 활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모의 곱 그리고 분모의 최소 공배수 자, 이렇게 자, 통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진분수의 뺄셈 하는 방법은 덧셈과 아주 비슷합니다. 결국 통분 방법에 따라서 이제 계산이 틀려지는 거죠. 자, 첫 번째 방법은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곱으로 했을 때입니다. 두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곱으로 했을 때, 자, 4분의 3 빼기 2분의 1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공통분모는 두 분모의 곱인 2 곱하기 4가 되겠죠? 2 곱하기 4, 8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8로 두 분수를 통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자, 분모와 분자의 4분의 3 같은 경우는 2를 곱해주고, 자, 분모와 분자의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4를 곱해주면, 자, 8분의 6 빼기 8분의 4가 되죠. 분모가 똑같으니까 뺄셈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항상 분수라는 개념을 전체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연산을 할 때는 단위 분수의 배수로 자, 생각을 해달라고 선생님이 뭐 계속 나와. 자, 단위 분수의 고쳤다. 단위 분수의 배수로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분수의 연산을 할 때는, 자, 그래서 8분의 6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 6개, 8분의 4 같은 경우에는 8분의 1이 4개. 자, 6개에서 4개를 빼면 8분의 1이 몇 개 남아요? 자, 2개가 남죠. 자, 그래서 자, 8분의 2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1 6개에서 자, 8분의 1 4개를 빼면 자, 8분의 1이 2개가 남기 때문에 8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짝수죠? 분모와 분자가 짝수죠. 자, 그러면 거의 2로 자, 약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2로 약분을 하면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눠주면 자, 4분의 1이라는 답이 나오더라. 요게 바로 자, 분수 뺄셈 첫 번째 방법입니다. 덧셈과 똑같죠? 덧셈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말 안 했네요. 자, 항상 분수를 표기할 때는 모든 분수는 자, 기약분수로. 자, 기약분수라고 하면 자, 우리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한번? 자, 1번 가장 간단한 분수. 가장 간단한 분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최대 공약수로 약분한 분수. 글씨를 잘 쓰고 싶은데 안 되네. 자, 세 번째 어디 갔어? 자, 세 번째는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뿐인 분수. 다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네 번째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 이것이 바로 기약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수는 자, 분수라는 것의 특징은 한 가지의 양을 말도 안 되는 숫자, 셀 수 없는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 표기를 사용하면 크기를 바로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약속한 게 가장 간단한 분수로 나타내자. 약분이 안 될 때까지 우리가 그 분수를 약분을 해서 나타내자. 이게 바로 자, 기약분수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수는 자, 기약분수로 나눠야 되고, 자, 우리가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경우에는 약분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공통분모 자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점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떠올리면서 뺄셈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방법은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로 하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공통분모는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자, 과정을 한번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분모와 분자를 공약수로 더 이상 안 나눠질 때까지 자,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와 2는 짝수기 때문에 2로 나눌 수 있죠. 자, 2로 나누니까
2, 2, 1이 남네. 자, 그럼 최소 공배수는 자, 이렇게 니은자로 자, 곱해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1은 4가 됩니다. 자, 그럼 공통 분모가 4네요. 그럼 4분의 3은 뭐 분모와 분자에 1 곱하면 되고, 자, 2분의 1은 분모와 분자에 2를 곱하면 되죠. 자, 그러면 4분의 3 빼기 4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 항상 분수의 연산을 할 때는, 덧셈 뺄셈을 할 때는 단위 분수의 배수로 이해를 해라. 자, 보이죠? 4분의 3이라는 거는 4분의 1이 3개다. 4분의 2라는 것은 4분의 1이 2개다. 자, 그래서 4분의 3에서 4분의 1을 빼면 4분의 1이 한 조각 남기 때문에 4분의 1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방법 1이랑 비교를 했을 때, 자, 이 공통 분모가 최소 공배수기 때문에,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공배수기 때문에 약분을 따로 하지 않았죠. 물론 약분할 수도 있지만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것보다 확실히 약분하는 횟수는 적을 겁니다. 왜냐면 공통분모가 작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두 방법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덧셈이랑. 자, 방법 1.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경우, 자, 계산 과정이 좀 더 길죠. 자, 그 이유는 이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과정은 약분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짧은 이유는 약분 과정이 없기 때문에, 자, 그 이유는, 자, 공통분모가 작기 때문에, 자, 공통분모는 여러분들 공배수가 공통분모죠. 자, 그런데 이 공배수 중에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가 공통분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 과정이 짧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 2만을 우리가 배우진 않죠. 자, 방법 1도 배우는 이유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자, 통분이 빠른다는 겁니다. 공통 분모를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냥 따로 이렇게 볼 필요도 없이, 공통 분모는 2 곱하기 4네, 그냥 8이네 라고 이제 우리가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통분이 빠르기 때문에 그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과정을 안 하고 바로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나치게 분모가 커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2와 4 같은 경우는 숫자가 크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는 두 분모의 곱을, 자, 공통 분모로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모가 너무 커버릴 숫자가 큰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소 공배수를, 자, 구하는 게 더 낫겠죠.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스스로, 자, 익혀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보면, 자, 4분의 3 빼기 6분의 1이라는 분수의 뺄셈을 이제 우리가 하라고 했을 때, 자, 방법 1과 방법 2를 사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 1을 사용하면요, 두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분모는 딱 보이죠? 4, 6에 24가 됩니다. 그럼 24, 자, 24를 가지고, 자, 통분을 했을 때, 자, 공통분모로 통분을 했을 때, 자, 이게 당연히 쉬운 게 뭐냐면, 그냥 굳이 최소 공배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는 분모를 곱해주면은 공통분모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막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자, 곱해주면은, 자, 공통분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4분의 18 빼기 24분의 4가 돼서, 자, 24분의 14. 여러분들 항상 분모와 분자가 둘 다 짝수면은, 자, 둘 다 짝수면, 자, 이게 짝수기 때문에, 자, 무조건 짝수라는 것은 2가 공약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2로 약분을 한다고 자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항상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했을 때는 약분을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14와 24는 짝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2로 그냥 본능적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2로 나누면 자 24분의 14는 자 12분의 17. 답을 안 적었네요. 자 미안해. 이게 답을 안 적었지 왜? 자 이렇게 해서 자 12분의 자 7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공통분모를 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구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4와 6 공약수로 나누는 거죠. 언제까지? 두 분모와 분자의 공약수가 1밖에 없을 때까지. 자 그래서 2로 나누니까 2, 3이네요. 자 2, 3은 서로 이렇게 보면 2로 나눴죠. 자 4를 2로 나누고 자 4를 자 2로 나누고 6을 2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2와 3이 남았죠. 자 2, 3은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습니다. 1 빼고 다른 수로 나눠질 수 없기 때문에 자 최소 공배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은 12. 자 아까 비교했을 때 아까는 자 이렇게 24가 뭐냐 공통 분모였는데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니까 좀 줄었죠. 반으로 줄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약분이 안 될 확률이 높다. 자 구하시면 되죠. 자 12로 맞춰서 구하면 12분의 9 빼기 12분의 2다. 그래서 12분의 7. 자 정답은 일치하죠. 그러니까 자, 정답이 일치하기 때문에 12분의 7로 일치하기 때문에 답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수의 뺄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의 핵심, 뺄셈이 가능하려면 단위 분수가 같아야 됩니다. 자 통분하면 자 단위 분수를 같게 만들 수 있다. 분모의 곱을 공통분모로 하면 자 통분은 쉽지만 약분을 해야 한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면 약분할 필요는 없으나 자 최소 공배수 구하는 과정을 자 거쳐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을 하기 전에 자 수학책 94, 95쪽을 푸시고 그리고 익힘책 62, 63쪽을 자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대분수의 뺄셈, 자 대분수의 뺄셈을 할 건데 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뭐냐 받아내림은 아직 나오지 않는 것 같네요. 받아내림은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수의 뺄셈, 대분수의 뺄셈을 받아내림이 없는 대분수의 뺄셈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우리가 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봤을 때 자 분수의 뺄셈 비슷하겠죠. 자 분수의 덧셈을 하는 방법으로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계산을 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계산을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뺄셈도 자 마찬가지겠죠. 그럼 여기까지 자 오늘 수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